교과서 24쪽 원생 간섭기 새로운 정치 세력이 성장하다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려 후기예요. 고려 후기. 고려가 저번 시간에 이제 원나라랑 싸웠는데 그 이후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따라 그립니다. 먼저 시작은 이제 고려의 항복. 고려가 몽골하고 싸우기 위해서 저 강화도로 갔다가 항복을 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왔죠. 그거를 서울을 다시 돌아왔다 해서 개경환도라고 해요. 자, 개경으로 돌아오고 나서 고려의 이런 내리막이 쭉 지속됩니다. 이 시기를 원간섭기라고 부르는데, 고려가 망하진 않았지.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면서 원나라가 고려를 멸망시키진 않았어. 하지만 이제 내정이나 이런 거에서 고려가 많은 간섭을 받습니다. 일단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지켰지만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고려 국왕 즉위시 원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왕실의 호칭, 관청의 명칭 이런 게 전부 다 격하된다. 원래는 우리도 폐하라고 불렀는데 뭐 전하라고 부르고 태자를 세자라고 부르고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런 게 첨입으로 중추어는 밀직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내려가요. 왜? 고려가 이제 황제국이 아니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황제인 척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낮춰야 된다 해서 원나라랑 동급이 될 수 없다. 모두 낮춥니다. 고려의 영토를 빼앗겼다.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설치했던 쌍성 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탐라 총관부 이런 세 가지 기구를 설치했다. 쌍성 총관부는 철령 이북의 땅을 뺏어갔고 동령부는 서경 인근, 평양 인근 그리고 탐라 총관부는 제주도 이렇게 이 지역들을 뺏어갔는데 나중에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원나라가 돌려줍니다. 원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뭐 이래서 돌려봤는데 쌍성 총관부는 안 돌려줘요. 그래서 여기는 군대를 끌고 가서 뺏어버립니다. 나중에 공민왕 때 이르러서. 그리고 고려의 내정 간섭을 위해 원래 일본을 정복하려고 동쪽을 그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일본 원정에 실패한 이후에도 이 기구를 계속 두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다. 원간섭기 지배층과 피지배층 나눠서 잠깐 보면은 지배층은 곤문세족 이 사람들은 원나라랑 친해서 뭐 몽골어를 잘한다던가 뭐 원나라에 이렇게 자기 뭐 동생을 시집 보냈다던가 원나라 뭐 고위 관료에게 그걸 통해 가지고 고려의 지배층으로 성장한 사람들 대농장을 경영을 했고 땅이 워낙 넓었대. 땅이 어느 정도로 넓었냐면 산하고 강을 경계로 이 산부터 저 산까지는 내 땅 뭐 이런 식으로 산천을 경계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평의 사사를 장악했다. 도평의 사사는 고려 전기에 도병마사라고 있었잖아. 그 정치기구 할 때. 잠깐 보면은 여기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는 다른 거는 다 이 격화되는데 왕실, 호칭, 관청, 명칭 격화했잖아. 근데 도병마사는 이게 뭐 중국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고려 자체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격화 대상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 도병마사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도평의 사사라는 명칭으로 불렀는데 여기를 고문세족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다음 피지배층
젊은 여성들이 공녀라고 해서 그 몽골 귀족들의 이렇게 첩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때 고려에서 몽골풍이 유행하기도 했다. 몽골의 이런 풍습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원간섭게 힘들게 살다가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는데, 그 상승 곡선을 이끌었던 사람은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부터 좀 볼게요. 공민왕의 개혁 배경은 원나라 자체가 점점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 그 잘 나가던 원나라였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 가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을 해 나갑니다. 내용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반원자주 개혁 그리고 왕권 강화.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반원자주 개혁에서는 당시 고문세족의 대표였던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죽입니다. 기철은 조금만 밑으로 씁시다. 이거는 기철은 자기 동생을 원나라에 이렇게 공녀로 보내는데, 공녀란 건 이제 그 귀족들의 첩으로 가는 거라 했지. 근데 그 동생이 워낙 이뻤나 봐. 그래서 그 동생이 오르고 올라가가지고 원나라의 황후가 되었어. 그러니까 귀철은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이제 고려에서는 자기 동생이 원나라 황후니까. 그래서 왕보다 더 지가 잘 나가는 척하고 막 살았는데 그 기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 앞에 있었죠.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아까 빼앗겼던 땅 쌍성 총관부, 탐나랑 동령부는 돌려받았다 그랬잖아. 근데 못 돌려받은 여기를 공격을 합니다. 군대를 끌고. 그리고 몽골풍을 금지시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을 합니다. 이 신돈은 공민왕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귀족들이, 공문세력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뺏은 땅들, 그런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기구 이름이 전민변정도감. 앞에서 우리 광종할 때 노비안건법 있었지.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노비안건법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돌려주는 거였는데, 신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돌려주고, 또 빼앗긴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전민변정도감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최후 때 만들었던, 무신정권의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을 이때 없애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공민왕이 개혁을 쭉쭉 추진해 나가요. 그 영향으로, 공민왕 개혁의 영향으로 공민왕이 이때 키웠던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의 개혁에 뒷받침을 하면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됐습니다. 공민왕 반원개혁 쭉 올라가서 여기서 뭐 신돈 얘기, 신돈 등용. 하지만 공민왕이 이렇게 개혁을 잘 해나갔지만, 이 공민왕의 개혁은 외부에서 꺾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에 침입이 있어요. 홍건적하고, 자, 우리 1학년 학생들 적고적하고 많이들 헷갈려 했습니다. 홍건적, 빨간 두건을 두른 중국의 도적대입니다. 또 일본의 왜구가 침입을 해옵니다.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뭐 홍건적 때는 개경이 함락당해서 막 공민왕이 도망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나라가 위태로웠어.
홍건적과 왜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기도 했다. 대표 인물을 보면은 최영,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최영, 이 사람은 홍산 전투고, 그리고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도 이때는 장군이죠. 황산 전투, 그리고 최무선, 진포해전. 이 진포해전은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이 사용된 전투이기도 합니다. 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이들을 막아내면서 이렇게 장군들이 영웅들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공민왕의 개혁은 꺾입니다. 가진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 공민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암살당해요. 개혁을 완성을 못했지, 공민왕이. 암살을 당하면서. 자, 공민왕의 아들은 우왕이라는 왕인데, 우왕 때는 이때 원나라랑 중국 내에서, 배경을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중국 내에서 원나라가 있었는데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등장하는 중이었어. 원나라는 몽골족의 나라이고 명나라는 한족, 우리가 아는 그 중국 한족의 왕조인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는 중이야. 근데 명나라의 입장에서 고려가 의심스러워. 고려는 옛날에는 몽골이랑 싸우긴 했지만 어쨌든 명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원 간섭을 받으면서 원나라 공주랑 고려 왕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 사위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에서 한 번은 사신을 보내서 뭐라 하느냐, 니네가 저 공민왕 때 뺏어간 이 쌍성 총관부 이 땅, 여기를 중국한테 달라 그래. 고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여기는 원래 고려 땅인데 원나라 간섭기에 빼앗겨서 우리가 되찾은 거잖아. 근데 여기를 달라 그럽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건방지게 와가지고 땅 달라 하는데 차라리 쳐들어가서 요동을 정벌해버리자. 근데 이때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동정벌을. 바로 이성계예요. 이성계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은 최영의 말을 더 믿었어요. 최영은 개인적으로는 그 왕의 잔인이기도 했거든. 우왕이.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끌고 출격을 하는데, 최영이 군대를 끌고 가지 않아서 최영은 이제 나가가지고 그 후방에 남아있고 모든 군대를 당시 젊은 장군이었던 이성계한테 맡깁니다. 근데 이성계가 그 고려의 주력 부대를 끌고 가다가 이거는 안 된다, 가봤자 결국에 실패할 것이다 하면서 군대를 돌립니다. 그게 위화도 해군이죠. 위화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돌려, 이성계. 그리고 고려 조정을 오히려 공격을 해서 개경을, 최영을 죽이고 우왕도 폐위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성계의 세상이죠. 고려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계를 견제하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정몽주라는 사람인데, 이 정몽주는 앞에 여기 나왔던 신진 4대부 중에 옹건파입니다. 이쪽에다 쓰세요. 이쪽에다가 신진 4대부에서 급진파하고 옹건파가 있는데, 급진파는 대표 인물은 정도전. 이 사람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해, 이성계를 중심으로. 반면에 옹건파는 정몽주라는 사람, 그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 시조 알죠? 백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새로운 왕조가 아니라 고려 왕조를 그냥 개혁을 하자, 고려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거죠. 자, 둘이 대립을 했고 결국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피살되죠. 선주교에서
죽으며 새로운 왕조 조선이 건국됩니다. 고려는 멸망하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고려가 그 몽골에 항복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의 멸망 과정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과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